네, 세 번째 시간 이제 대구의 가격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구의 가격에서는 전국 및 대구의 가격, 그리고 과거 시대 동안 동향, 구별 유형 및 대표 단지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지역별 시세예요. 증감 비교 기준은 작년 1월이에요.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네, 세종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경기도 많이 올랐죠. 41%예요. 그리고 네, 대전도 많이 올랐어요. 대전도 실제로도 정말 많이 오른 곳 중에 한 군데예요.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그래도 20%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경북이나 강원도나 충남, 전북, 경남, 광주가 10%대요. 그리고 전남 파란색 부분이 8.8%. 그리고 한 1년 정도 전만 해도 그래도 좀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도 쪽은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어디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어디가 좀 덜 내렸는지 이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대구도 23% 올랐지만 옆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부산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과 대구의 가격 흐름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대구가 하락했어요. 근데 서울은 어떻게 했죠? 거의 일직선처럼 상승을 했어요. 급상승을 한 구간이거든요. 흐름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때 2010년 2월부터 이제 서울은 하락세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구는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이제 대구, 서울 하락했던 3년 동안 대구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세 자체가 2015년, 16년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때 2016년 1월, 1년 6개월간 대구는 하락했고 서울은 상승했어요. 이때부터가 이제 서울의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대구는 어땠어요? 대구는 만약 이때 투자를 한다고 들어갔던 사람은 어땠겠어요? 이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은 아마 서울 지역을 많이 보겠죠. 수도권을 많이 보면서 수도권은 계속 오르는데 대구는 오르지 않는구나. 나는 투자를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매매랑 전세랑 봤을 때 차이를 봤을 때 2016년도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었을까요? 수도권이 더 투자가 좋은 시점이었죠. 반면에 2018년, 2019년도 이때는 오히려 지방이 투자금 자체가 더 좋게 들어갔죠. 충분히 투자가 좋은 시점에 이렇게 매매 지수가 거의 신정지다시피 하는 거는 어떤 그래프를 말하는 걸까요?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구 자체가 좋지 않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정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대배가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오른 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구별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어디예요? 수성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가 있는데 서구가 32%가 올랐어요. 이 이유는 왜일까요? 여기에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제 분모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 쪽이 그 다음에 많이 올랐고요. 남부도 많이 올랐어요. 중구와 남부가 22%대, 그리고 동구랑 북구 그리고 달서구는 10%대 올랐어요. 그리고 경사시는 7%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좀 싸게 느껴지시나요?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수성구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에요. 달서구는 1,100만 원, 그리고 북구가 948만 원, 서구가 1,268만 원, 중구가 1,508만 원, 남부가 1,078만 원. 아직 헷갈리고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좀 아직 보이지 않으시죠? 이건 랜드마크 건물 플러스 그 구별로 특색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그걸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가격이에요. 대구 가격을 2011년 1월달 지수를 딱 100으로 맞춘 거예요. 이때 지수를 100으로 맞췄어요. 그럼 2015년까지는 대부분 대구 지역들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 살짝 하락하고 그다음 주춤 하다가 가격이 오르게 됐는데 지금 이제 2015년 이후에 아니 2017년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어딜까요? 보통 수성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수성구 이 노란색 폭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색이 달서구거든요. 달서구 더 아래쪽에 있었어요. 수성구가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 자체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수성구가 최근 들어서 거의 급등을 하다시피 달서구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구, 저희가 보면 거의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있는 곳이 이때 상승이 가장 낮았어요. 왜 상승이 낮았냐면 여기는 택지지구라고 볼만한 곳이 없었고 대구나 좋은 아파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새 아파트 생기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그래도 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고요. 수성구는 전통의 강원도 거기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를 보게 되면 북구가 회색이에요. 거의 달서구 쪽 항상 같이 가는 곳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달서구가 먼저 오르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좀 뒤로 쳐져서 오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4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북구와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 중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4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직까지 실체는 없지만 거기에 프레임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해 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완공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별 랜드마크 아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성구 보면 SK뷰 아파트예요. 여기가 국문현식의 444세대예요. 여기가 비교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2019년도예요. 19년도 가격보다 지금 14억 5천 만 원으로서 한 2년 동안 5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는 5억 3천에서 6억 3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구의 대신 센트럴 사이 아파트예요. 여기가 5억 천에서 7억 7천까지 2억 6천 정도 시세 상승이 있었고요. 전세도 3억 천에서 4억 천까지 1억 정도, 1억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서상의 이카라스상 여기가
같은 중실축 중에서 대단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가 08년식에 443세대예요. 여기가 5억에서 7억 2천으로 시세 상승이 있었고 3억 4천에서 5억으로 전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명치에서 5%를 상당 브레이크호예요. 여기가 매매가가 여기 분양하고 나서 3억 천에서 7억 천까지 여기가 4억 정도 시세가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는 4억 4천에서 5억 천까지 1억 2천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고요. 여기가 서구 평리 풀어지고요. 여기 아마 가보시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전세층은 좀 떨어지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기 지역에서 선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3억 5천에서 4억 9천까지 1억 3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고 2억 9천에서 3억 9천까지 전세도 5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여기가 남부 레이먼 웰스트라면서 남부에서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10년식에 470세대 정도가 돼요. 여기가 4억 9천에서 6억 5천까지 매매 상승이 있었고 전세도 3억 5천에서 4억 3천까지 시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움구 이하 동대구예요. 여기가 18년식 그리고 931세대인데 5억 정도의 가격에서 6억 4천까지 1억 4천 정도 가격이 올랐고 전세도 1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성의 중국 삼성 그린코가 있는데 여기 달서구에서 조금 더 가는 곳이 있어요. 거의 이곳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8년식에 929세대예요. 여기도 신축이기 때문에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치가 4억 3천에서 5억 5천으로 1억 2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고요. 전세도 2억 6천에서 3억 4천 5백으로 시세 전세가 올랐어요. 여기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매매가도 전부 다 올랐고 전세가도 입지 따라 좀 다르지만 좀 많이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아파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성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성구 생활권은 저는 크게 이렇게 나눠요. 수성권역, 그리고 범어권역, 난청권역, 황동권역, 지산동물권역, CG 경산권역, 그리고 바로 옆에 경산권역이 있습니다. 경산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는 수성권역 자체가 처음에 시가지가 발달이 될 때 여기가 신천이 있잖아요. 신천 넘어서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사는 분들이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강이 있고 강 옆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압구정, 좀 구촌의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구촌이 좀 많이 이동을 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구은행 본점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TBC, 대구 방송이에요. 그리고 MBC가 있고 KBS가 있고 법원검찰청이 있는 것처럼 이 주변에 좀 좋은 회사라든지 여기 좀 법조계 이런 쪽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매출 1위가 대구은행이잖아요.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범어권역이었는데 이 라인 자체로 정말 학원가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대치동이 항상 생각이 났던 곳이 여기인데 길 옆으로 빌딩들 전부 다 학원이고요. 그 골목 사이로 가면 그 골목마다 그 교습중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말 학원상 같은 거 다 안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좀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길만 있으면 보이는 곳이 다 학원일 정도로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람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수성구 59 여기 드람길이 있는데 여기가 혹시 배우자랑 같이 임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임장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성구시 상당히 잘 가꿔주고 여기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고 여기 드람길이라고 있는데 여기 카페 거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그래도 좀 데이트를 즐기시고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여기 산책하고 식사하시고 안녕 나 임장하고 올게 와서 보내는 그런 센스. 그래서 좋은 곳을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같이 임장에 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 알파시티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스타디움이 있는데 여기가 대구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원래 북부에 있었는데 여기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알파시티도 곧 빨리 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백 프라자가 있어요. 대백 프라자가 있는데 대백 프라자가 어떤 느낌이세요? 좋은 백화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백화점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백화점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압구정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보통 압구정 하면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 압구정 갤러리아죠. 거기에 명품관이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명품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성권역 쪽에, 여기 수성구 쪽에 있는 잘 사시는 분들 쇼핑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쇼핑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어지구라는 게 있어요. 법조사업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잘 건축이 된다면 여기 법원이나 이 방송사들이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만총공원, 여기가 수성구가 끝이 여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좀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연어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연어지구가 잘 되고 있을까요? 되지 않고 있을까요?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수성구 연어지구 앞까지 토지보상 계속되는 갈등. 여기가 2021년 2월 9일자 기사예요. AS 대구시는 하회인을 길거리에 내놓지 말라. 이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고 나면 이전 계획들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성구 하면 학군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군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학원가가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대치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이 학교, 동도중과 덕원중이 95%를 넘어가는 하루성취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학교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90% 이상 되는 학교들은 정말 너무 많이 몰려있고 이쪽이랑 그리고 시 쪽에도 90% 이상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85% 되는 85% 이상 되는 학교들까지 다 표현을 했는데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별표를 해줬어요. 경신중이랑 동도중이랑 중앙중 이 세 개 학교를 제가 별표를 써놨어요. 이 세 개 학교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 별표가 뜻하는 거
선호도가 높은 학교죠. 이 빨간색 경신중과 동부중, 정화중은 선호도가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쳐놓은 게 있어요. 대구중, 경신중, 오성중, 대류중, 그리고 용중. 여기 세 개 학교는 능중, 여기 다섯 개 학교는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여기 검정색은 남학교예요. 남중이에요. 근데 보통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할까요? 남학교를 선호할까요? 여학교를 선호할까요? 남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남학교를 무조건 보내고 싶어 하죠. 남녀공학을 보낸다는 정말 자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내신을 좀 깔을 수 있다 하는 마인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선이 강할 거예요. 왜냐면 혹시 여학생분들이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내신이 성적이 높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남학교가 있는 곳 주변이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학교가 어딘지 좀 선호하는 데가 어딘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성구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성구 대표 단지예요. 여기 이제 아파트 내용 보여드릴 텐데 여기 쓰여져 있는 게 아파트명, 저는 타사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아파트명, 중공년, 서비스로 되어 있을 거고 매매 주의 전세 주는 19년 1월 기준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얼마나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수성 5선이요. 96년식이고 상세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억 9천에서 최근 매매가가 7억 천까지 가요. 많이 올랐죠. 거의 3억 2천 올랐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2억 9천에 4억 3천, 전세도 같이 올랐어요. 여기도 예전에는 부총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수성 번역으로 많이 이사를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여기 보면 궁전 맨션이 있습니다. 궁전 맨션인데 여기가 88년식이에요. 538세대인데 8억 3천에서 11억 4천이에요. 전세는 3억에서 3억 7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88년도 아파트라는 거예요. 88년도 아파트인데 지금 11억이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까지 더 얹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래도 되고 있는 금액이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이다. 여기 너무 좋은 입지인데 좀 구축이잖아요. 좋은 입지에 구축이니까 재건축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입지고 상당히 좋은 건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원 SK뷰 너무 많이 나왔던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항상 많이 나와요.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대구를 봤을 때 가장 09년식의 444세대 여기도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9억에서 14억 6천까지 전세도 5억 3천에서 6억까지 전세까지도 많이 오른 편에 속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만천상자 파크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16년식이고 410세대예요. 여기 8억 8천에서 13억 2천이에요. 전세는 4억 9천에서 5억 8천입니다. 이 가격 어때요? 여기가 만종번역이면 조금 떨어지긴 한데 여기 있는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불과 4달 5달 정도 전망하더라도 여기 만천상자 파크진 아파트가 범원 SK보다 더 비쌌어요. 그 이유는 신축이니까. 근데 결국 입지의 중요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게 여기가 가격이 더 빨리 올라요. 오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가격으로 거의 회복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어디가 더 괜찮은지를 대구에서 잘 봐두셔야 되냐면 땅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봐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캐슬 골드파크예요. 여기가 황금 거래의 곳인데 여기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다 똑같은 아파트로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여기서 상당히 저렴했었어요. 상당히 저렴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여기 천세대인데 여기 1단지 대부분 다 합쳐서 보면 꽤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5억 2천에서 8억 5천까지 가격이 3억에 넘게 시세 차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3억 6천에서 4억 4천까지 전세금도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동아 IBC예요. 여기 혹시 뭐가 입주 예정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아요. 저희 한참 말했던 좀 수성구 의료시티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갈 곳인데 알파시티가 들어갈 곳인데 아직까지 지지하게 되죠. 근데 이게 좀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 가격 자체도 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게 보여요. 기존에는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11억까지 올라갔어요. 입지가 여기보다 더 떨어지는데도 여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전세는 아직은 받아주지 못해서 4억 1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펜타이스 서안이에요. 여기가 대구일까요? 아닐까요? 대구 아니니까 여쭤봤겠죠. 대구가 아닌 경산이에요. 여기 14년식에 784세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4억 5천에서 5억 4천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대구 내에 있는 수성보다는 좀 적게 올랐죠. 여기가 지리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상승했고 전세도 3억에 3억 8천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범호 W예요. 2023년에 입주 예정이고 144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7억 3천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이 63대 1이었습니다. 여기 입지 자체가 거의 끝판 대작급이에요. 거의 대구에서 제일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63대 1이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63대 1이나 경쟁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거의 20억을 간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20억이라고 하면 사실 비싼 편이고 주변에 또 아마존에 거래되는 가격은 생각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전매 제한인데 뭐 블로그나 이런 것에 뭐 얼마 정도 거래된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거의 15에서 17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싼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중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구 생활권, 중구 생활권을 딱 보게 되면 중구 인구는 7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도시이고 유동인구가 많아요. 대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대구의 대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중심 업무 지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금융, 유통, 행정기관을 밀집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승하차이나 인원도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택지로 마련된 곳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여기가 대구의 중심 상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남산 생활권이 있는데 여기 이쪽만 아파트가 조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구의 중심 상권이 여기 동성로가 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동성로, 여기 보시 지도에 동성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구 백화점이 있고요.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요, 약간 조금 명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대배 플라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가 거의 여기 몰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로 쪽에 거의 많이 있고요. 계명대병과 경대병이 있어요. 경북대병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 여기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청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이주를 해요. 땅을 옮기는데 달서구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으로 기능만 있어요. 여기 그리고 성명여중이 85%, 그리고 경부중이 92%예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편이에요. 저 괜찮은 학군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산생활권 하나만 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센트럴 4의 아파트가 있는데 2015년식이고 1147세대예요. 여기가 6억 1천에서 7억 5천까지 가격 상승이 1억 4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전세는 3억 8천에서 5억까지 1억 2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성 황실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93년식이에요. 여기가 매매가가 3억 4천에서 4억 7천까지 1억 3천 정도가 올랐고요. 전세는 1억 5천 정도 올랐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신축과 준신축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여기는 약간 구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구축도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있었을 때 같이 따라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덕 청하남이라는 아파트에서 13년식에 730세대예요. 여기도 매매 가격이 5억에서 6억 8천까지 2억 8천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세는 3억 7천에서 4억 2천, 5천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3대 소득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기가 주변에 아파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직장이냐면 여기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교대근무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예요. 2021년 입주 예정. 거의 987세대예요. 분양가가 4억 7천이었는데 경쟁률이 284대 1이었어요. 경쟁률 어때요? 상당히 높죠. 그랬더니 프리미엄이 4억 3천이 붙어서 지금 9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이것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북구예요. 북구 같은 경우는 여기 북구 인물 43명, 그리고 면적은 대구에서 세 번째로 가요. 그리고 경북대, 대구역, 롯데백화점 등 경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 롯데백화점도 제법 좋은 롯데백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금호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뉘는데 좀 생활하는 생활권 자체가 달라져요. 여기 금호강 남쪽으로는 당연히 대구 중심가랑 같이 조경 상대편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곡 쪽 위에 있는 곳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비록 좋다고 해도 교통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침산 생활권, 칠성 생활권 있고요. 그리고 복현 생활권, 경북대가 있는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칠곡 생활권이 있고요. 그 옆에 칠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편의시설들이 밀집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대구역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앞에 가서 보면 마트 세 개가 한눈에 보여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보면 인터넷 검색에서 가장 싼 곳으로 가면 되겠죠. 그만큼 좀 입지가 상당히 괜찮게 있고 코스트코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 칠곡 쪽은 홈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구 국가 스포츠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대구 스테디움이었어요. 여기서 야구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수성구 쪽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스포츠타운으로 국가 스포츠타운으로 만들어졌고 여기는 삼성 상조관이 있습니다. 거의 삼성의 모태가 되었던 곳이 이렇게 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북대가 있고 대구원에 제2지점이 있습니다. 제2공사라고 해야 돼요. 제2지점이 있고 여기서 상당히 크게 위치해 있고 북구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장 상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엑스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남지구라고 있어요. 올해 말에 입주를 하는 건데 현대태형 그리고 C1부터 19호까지 2,41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입주를 만약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끝이 아닐까요? 제가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에 가서 여기 인장 가서 물어봤죠. 아 여기 이제 동남지구가 곧 입주를 할 텐데 그럼 전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어봤더니 여기랑 동남지구랑 그리고 여기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같은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봤는데 걸어 다니기 좀 어려워도 차로는 정말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입주할 때 혹시나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금호택지 개발 지구까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복지지구와 그리고 친산택지지구로 나눠서 볼게요. 여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아파트, 구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여기 칠성, 삼성이나 성광, 우성탕, 그리고 무지개 이쪽 아파트 쪽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뭐 좋다기보다는 여기 구축인데 매매 전세가 많이 붙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칠성 삼성이 95년식에 624세대예요. 그리고 2억 5천, 2억 8천에서 3억 6천까지 시세가 8천만 원 올랐죠. 그리고 전세도 2억 5천에서 2억 8천까지 3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성광 우성타운, 우방타운이랑 항상 비교가 되는데 가격이 칠성 삼성이 2, 3천 정도 항상 비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이유일 거예요. 여기가 엘리베이터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칠성 삼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층마다서요. 근데 여기 우방타운은 2층이 가운데에 쓰는 거예요. 1, 2층이 있으면 2, 3층이 있으면 2층이랑 3층 사이 딱 중간층에 쓰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좀 절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단씩 올라가거나 내려가야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 단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모차를 본다고 하면 유모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 짐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이스타일스예요. 12년식에 1250세대 대단지예요. 대구역까지도 가까운 거리고요. 여기가 4억 2천에서 5억 2천까지 1억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1억 이상이 올랐고요. 여기가 원래 휴먼시아였어요. 칠성 휴먼시아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스타일리스로. 그러면서 조금은 더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지오가 있어요. 팀사 프로지오가 있는데 저 여기 아파트가 조경 상당히 잘 있고 거주하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편의시설도 바로 옆에 나요. 지하철까지 거리 좀 멀지만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05년식이고 700세대예요. 여기가 매매가 4억 7천에 들고 1억 3천에 시세 상승이 있었고요. 전세도 3억 9천에서 4억 6천까지 7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무지개이차 구축주의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간 아파트예요. 99년식에 500세대가 좀 넘어요. 매매 가격이 3억에서 4억으로 1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미약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장을 하다 보면 여기 오페라트루의 시민에서 여기 새 아파트가 있어요. 20년식에 533대 1이에요. 경쟁률이 많이 높죠. 여기도 4억 정도 부였는데 6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값도 3억 7천에서 4억 5천 정도 됐어요. 제가 칠성 삼성 쪽에 임장을 할 때 여기 아파트에서 물건을 보는데 집주인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고 정말 웃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 잘 웃어주시면서 설명 잘해주셨는데 저는 여기를 임장하면서 대부분들이 여기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짝 그 주인분이 잠깐 딴 거 할 때 집 주인분께서 부동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당첨되셨다고. 그래서 이런 데 당첨되면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거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도 계속해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 덕분에 빨리 집을 팔 수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7국택지주고요. 여기 보면 영남 네오빌이 여기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예요. 04년식에 8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억 5천에서 4억 천까지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3억에서 3억 5천, 전세도 5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를 딱 하나를 두고 여기 화성타운 3타가 있어요. 여기는 99년식에 1143세대예요. 여기도 매매가 2억 9천에서 3억 3천까지 4천 정도 올랐고요. 전세는 2억 3천에서 2억 9천까지 5천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 두 아파트가 4억 1천에서 3억 3천 바로 옆에 있는데 거의 8천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일까요? 이게 연식도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는 점점 정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시세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딱 3개월 정도 전에 어땠냐 1억 3천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 대구나 이렇게 지방 가려면 도로 하나를 두고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파악해 주셔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나는 우리한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입장했을 때도 좀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부동산이 좋았는데 여기까지 왜 왔냐고. 그때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투자로 왔다. 여기 뭐 볼 게 있어 투자로 왔네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건 대구는 학군이 좋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대구에 학군이 좋아서 왔다고. 그럼 어떤 학교를 아냐고 물어보길래 중명학교 경신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를 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 사장님께서 혀를 쓱쓱 차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기가 아니라고. 이걸 말해요. 운항고가 있다. 2018년도에 수능 만점자, 재학생 중 아마 유일한 만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학교가 있고 또 이때 한동안 고등대를 올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송명 학생 대구 운항고에서 고등대를 올렸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이름까지 제가 기억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도 송명 학생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들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가 살기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살기 좋아서 아니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20평대부터 시작해서 4층 자녀가 생기면 30평대 여기 자녀가 더 크고 하면 40평대 여기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만큼 실제로 가서도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교통이 정말 불편하다는 거. 여기 지하철 노선 하나 3호선 하나 그리고 가는 도로 시내까지 가는 도로가 그렇게 좋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접근성만 개선되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한 볼게요. 여기가 부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봤던 레미안 삼성 아파트 여기가 성남 오방탕이에요. 여기가 대구역 서이스타 힐스 아파트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아래쪽으로 새 아파트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입지가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와서 아파트가 있는 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대구나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까지 다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주변 아파트 시세도 보고 여기가 어떻게 개선될 건지 이렇게 개선이 되는 아파트들 덕분에 여기서 가격 상승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봐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입지가 훨씬 더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달서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생활권은 달서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 56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달서 대구의 신중심 도시와 베드타운 역할을 잘 하는 곳이죠. 그러면서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역할도 잘 해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류공원, 이원동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서산업단지예요. 상당히 크게 되었죠.
정말 크게 생존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상사생활권, 그리고 옆에 주차생활권, 아래쪽으로 사인생활권, 그리고 월성 월배 생활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달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상인역인데 상인역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좋은 백화점 아니에요. 좀 외곽에 있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을 위한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마트 원플러스가 아주 근처에 있어요. 여기도 이쪽 20역 쪽에 이마트가 있고 주전역 쪽으로 해서 용산역 쪽으로 해서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보게 되면 좀 어디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지 딱 나오죠. 이쪽, 사인역 쪽, 그리고 용산 이런 쪽이 조금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월성 상권이라고 해서 좀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 상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여기 주변에 전부 다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여기 신축 상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좋은 상권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월드, 그리고 두류공원, 그리고 여기 앞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 여기에 두류공 바로 옆에 대구시청 신청사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025년도에 시청이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대구 월드마크 웨스트엔드가 있어요. 여기가 딱 봤을 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좋지 않게 보이세요? 여기가 주전역이랑 용산역 사이예요. 큰 지도로 보게 되면 여기 사이예요. 여기가 용산역이고 여기 주전역인데 여기 위치예요. 여기 위치. 근데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좋아 보이나요? 좋지 않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나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뒤쪽으로 여기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 뒤쪽으로 해서 모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에 왔을 때 이런 술집이나 이런 모텔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기도 변하죠. 이렇게 해요. 여기 뒤에 있던 이 모텔촌 같은 곳들이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다 변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리스크가 좀 좋지 않은 위치였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를 다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입지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알았던 여기라면 여기가 다 새 아파트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정말 좋은 곳인데도 이 부족 지역 때문에 빛을 못 발했다면 애들 자녀를 교육했다면 이제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달서구를 보게 되면 학군을 꼭 봐줘야 돼요. 수원구와 같이 학군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 상서중인데 99%예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여기 흥국구 지원율이 1%가 안 돼요. 그건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지중이라든지 오란중, 여기 대충 상위 쪽으로 봤을 때 영남중, 월서중, 대건중, 오란중 이런 학군들도 전부 다 90%가 넘는 좋은 학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진중, 도원중 여기도 9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85% 이상 되는 학교도 많아요. 이 주변 여기 학군이 괜찮죠. 여기도 좋은 학군들이 좀 있다고 성지중을 메인으로 해서 이 주변 학군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학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여기 학군이 좋은 학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상서중, 월안중, 그리고 월서중 여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쳐져 있는 영남중 여기가 남중이고 선호하는 남자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 선호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군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서구의 가격을 살펴볼게요. 여기 평화타운이에요. 평화타운이 조금 전에 성지중학교가 있었어요. 성지중학교가 92%의 높은 학업성 지도 평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학군이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95년식이고 579세대고 그리고 2억 5천에서 3억 3천까지 8천만 정도 올랐고 여기 전세도 5천만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김현기역부시에서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어요. 용산까지 들어서 있는데 이 연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장 오래된 아파트고 여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조금 더 1, 2년 차이로 조금 더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평화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끝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95년식이 되는 거고 여기 앞쪽 가면 92년식, 93년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쪽에 서안화성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98년식이고 878세대예요. 여기가 3억에서 5억으로 올랐는데 이 구축 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에요. 여기 입지가 대구 가정법원이고 이 주변이 그래도 분지성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이 용산역 주변, 죽전역 주변이 개발되면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곳이에요. 롯데캐슬 아파트는 진짜 용산역에서 내렸을 때 저녁에 보게 되면 성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공사하시고 16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예요. 사업 3천에서 6억까지 거의 2억 정도가 올랐고요. 전세도 2억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여기 상당 애매한 위치가 있어요. 여기도 한해서 꼬링 부터시작해서 여기도 좀 균질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3억 5천에서 5억 3천까지 가격이 그래도 2억 가까이 올랐죠. 전세도 2억 5천에서 3억까지, 3억 2천까지 7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다 누릴 수가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보성은 아파트예요. 여기가 조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신 이제 구축 중에 투자를 하기 좀 좋았다고 생각된 곳이 여기였어요. 왜냐면 상인역 상권, 여기 상권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학군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신월성 상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축이었어요. 그리고 94년식에 1,500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였거든요. 여기도 2억 8천에서 4억 2천까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2억 5천에서 3억 7천까지 1억 2천 정도의 시세가 올랐어요.
여기 상위 이편한 아파트 08년식에 440세대가 좀 넘어가요. 여기가 이제 신축을 제외하고는 여기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이용 가능하고 여기 백화점 있고 그리고 신호선 상권까지 가까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매매가가 5억에서 7억, 2억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전세값도 3억 4천에서 5억 이상까지 1억 8천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이파크 1차예요. 여기는 15년식 신축이죠. 13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여기 1차, 2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아이파크 단지를 이루고 있고요. 매매 가격이 5억에서 6억 천까지 그리고 전세가도 3억에서 4억 4천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가격이 아이파크가 여기 상위 이편한 세상을 역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위 이편한 세상 여기에 입지가 좀 더 괜찮거든요. 여기가 역전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면서 입지와 가격 자체가 좀 왜곡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를 하면 좋은데 투자금 자체 많이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입지를 잘 봤는지 잘 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잘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이파크가 상당히 유명한 아파트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뭘로 유명할까요? 정말 유명한 아파트예요. 뭘로 유명할까요? 못생긴 아파트도 유명해요. 근데 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에 도움을 준 건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나타낸 거고 제가 실제로 찍었는데 이렇게 색감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사진 실력이 나가 부족한가 보다 했는데 저희 조원분께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강의 때 써도 되냐고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해줘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깔이에요. 정말 개구리 개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들어있어요. 아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도색은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네, 그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색깔이 칠해진 곳이에요. 그래도 여기 바깥에서 볼 때는 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지만 안에서 볼 때는 정말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아파트 선택 기준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축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축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신축하시는 분, 구축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죠? 보았어요. 다시 한번 신축, 구축. 구축이 조금 더 작아요. 손하는 입지, 조금 떨어진 입지 어디를 가시겠어요? 조금 떨어진 입지? 제 예상했던 답이랑 다르네요. 여기 더 좋지 않나요? 선호하는 입지는? 그다음에 좋은 학군, 평범 학군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조금 떨어진 입지였어요?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까요? 구축이냐 신축이냐예요. 여기가 달서구예요. 달서구고 여기에 보시면 보성은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94년식에 1500세대. 여기는 상위 이편하세다. 08년식에 443세대.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길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여기는 상인역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학교도 있어요. 여기 학교, 영남중학교, 남학교가 있고 여기 롯데백화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홈플러스가 있어요. 마트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 여기 또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월성 상권까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때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상위 이편하세다. 그리고 보성은 아파트예요. 이렇게 상승을 만났을 때 거의 비싸게 올라가다가 퀀텀 점프를 하게 돼요. 이편하세다. 더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시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데 보성, 은하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기획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기준으로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올랐을 때 이렇게 돼요. 상위 이편한 세상이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매매가 3억 5천에서 5억 9천까지 약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보성 은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2억 5천에서 매매가 2억 4억 2천5백까지 70% 정도 상승했어요. 어디가 더 상승률이 있나요? 네, 보성 은하가 더 높아요. 근데 반면에 이럴 때 좀 미약한 상승이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다르죠. 그때는 당연히 좋은 아파트, 좀 더 신축인 아파트가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상승이 되고 좀 덜 올랐던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른다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시세 상승이 전 크게 보면 여기는 상위 2편 세상 같은 경우는 2억 4천 정도 되는 거고 보성 은하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 자체는 퍼센테이지 상승률로 보게 되면 이제 보성 은하가 있지만 상승폭으로 보게 되면 이편 차이는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아시나요? 구축 대비 신축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구축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남산 그린타운과 보성 황시타운이에요. 여기가 청남 운동역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중구에서 유일하게 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남산 그린타운이 있는데 여기 공무원식에 800세대 정도 돼요. 여기는 공식, 보성 황시타운이고 93년식에 1000세대가 좀 넘어가는 단지예요. 그럼 이 두 단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여기 청남 운동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가격을 볼게요. 여기가 남산 그린타운이에요. 여기 공실 보성 황시타운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중신축보다 구축이 가격을 따라잡았죠. 실제로 2015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성 황시타운 같은 경우는 71% 상승했어요. 반면에 남산 그린타운 같은 경우는 55% 상승했어요. 지금 많이 오른 거는 보성 황시타운이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좋은 입지라면 구축도 가격 상승해요. 그래서 절대 구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방 투자에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다들 지방이라고 하면 신축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면 땅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특히나 방역시설이 된다면 입지가 좋은 곳에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입지적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라면 구축도 높은 비율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좀 전에 봤던 보성 황실타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흥문시가 있고 여기 남산 빈타운 비교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분지성이 좋지 않았어요. 여기가 좀 분지성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대구 이편에서 남산이 입주를 했죠. 346대 1의 경쟁률을 가진 곳이었고 현재 호가가 8억 6천 정도 돼요.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가 올해 9월 입주를 해요. 여기가 284대 1. 그리고 남산 자이 한해체가 173대 1. 여기가 내년 3월에 입주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남산 45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돼서 청라힐스 자이가 들어요. 2023년 1월에 여기 벌써 밀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대구는 제가 2년 전에 가고 또 최근에 또 가고 하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여기도 원래 입지가 분지성이 안 좋네, 여기 좀 아쉽다 했는데 벌써 여기 밀었어요. 그럼 여기 입지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정말 좋아지겠죠. 여기가 아파트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분지성이 높은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구로 볼 때는 정말 이런 것까지 다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어떤 아파트 선택해야 될까? 이건 선호도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영남 네오빌 파크가 있고 여기가 04년식에 830세대가 좀 넘어가요. 여기 파란색 아니고 00년식에 1200세대가 좀 넘어가는 아파트예요. 여기에 농산역이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보통 영남 네오빌 파크를 선택을 하고 그 이유가 용산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끝에 아파트나 여기 있는 아파트나 용산역까지 차이는 많이 나진 않겠죠. 가격이 이렇게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올라요. 여기 주춤하는 부분에서 오르고 시상이 더 많은 곳이 영남 네오빌이에요. 기준을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3,500에서 4,500까지 영남 네오빌이 4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아이 같은 경우는 2억 5,500에서 3억 4천까지 33%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역세권의 차이일까요? 다시 볼게요. 선호도의 차이인데 역세권의 차이냐? 역세권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만 역세권의 차이만큼은 아니에요. 더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향이 어때요? 다 남향이죠. 여기는 어때요? 남향이 없어요. 거의 다 남동 아니면 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영남 네오빌 파크보다 더 파란색 아이 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 지역에서 어떤 게 선호도가 높고 어떤 게 선호도가 낮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호한 입지와 그 외 입지의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지금 3억 4천에 4억 5천이면 그 도로 하나를 두고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대구에서는 거주민의 선호도가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향을 좋아하는, 남향을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완벽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볼게요. 여기에 대륜중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91.4%. 상당히 좀 좋은 곳이죠. 학군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촌무광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97년식이고 1220세대가 넘어가요. 좀 대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24평인데 여기 24평을 찍어서 봤어요. 24평 하는데 여기 매매가 한번 보시죠. 매매가를 보시면 2억 3천에 3억 3천이에요. 보통 그 레인지라고 그 범위 자체가 최저가랑 최고가랑 1억 정도, 3억대 되는 물건 중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상인까지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3억이라고, 예를 들어 아파트 최고가가 로얄은 3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1층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층 가격이 정말 구매로 하면 15% 정도가 싸요. 보통 10% 정도가 싼 거거든요. 그러면 2억 6천 정도가 돼야 정말 그래도 저렴한 물건이 있는 건데 여기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전세금 차이를 보게 되면 2억에서 2억 2천, 전세금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아요. 이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매매 차이는 1억이에요. 전세 차이는 2천이래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만촌 우방타운 1차 아파트예요. 여기서 83이 있는데 25평이 있는데 25평이 110동과 115동 남향, 그리고 102, 105, 108, 109는 동향이에요. 남향의 선호도가 높을까요? 동향의 선호도가 높을까요? 그죠. 남향의 선호도가 높겠죠.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가 동향의 가격이에요. 동향이 2억 6천, 2억 9천 5백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남향의 가격은 2억 9천에서 3억 정도의 3억 5백 이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볼게요. 그럼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이 두 개가 빠짐으로써 없었으니까 전세가 2억 2천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투자를 한다. 그럼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동양 투자를 하면 남향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 전세 차이만 7천에서 8천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세는 2억 2천 다 나갔어요. 그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어요. 102동, 110동이죠. 102동 동양, 110동 남양이에요. 4억이 1층이에요. 4억 5층도 1층인데 여기 남양인 거죠.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싼 가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싼 가격을 선택하는 게 맞았을까요? 자, 볼게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115동에 109동이에요. 여기가 남양,